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최종순 씨를 만났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일상이 멈출 때가 많다는데요. 왜 이렇게 아파? 오늘은 너무 아프다. 통증이 쿡쿡 쑤시고 저리고 막 이렇게 순간순간 막 콕콕콕콕 찔러요.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통증. 그냥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나 봅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고통은 19년 전 대장암으로부터 시작됐답니다. 이 안에 장루가 있어요. 관력근이 없는 항문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장루는 대장암 같은 이유로 장을 절제한 뒤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복부 바깥에 만든 인공 항문입니다. 소장의 일부를 배 밖으로 연결해서 소화된 음식물이 주머니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 종순 씨는 건강한 체질이었기에 암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항상 매일 아침에 대변을 봤거든요. 대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인 줄 알았더라면 병원에 일찍 갔었죠. 근데 전혀 모르고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대변에 피가 비쳐서 이거 피가 왜 나오지?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가봤었던 거거든요. 잔변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쉰을 앞둔 젊은 나이, 하루아침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대장 전체에서 수백 개의 용종이 발견됐고 그중 7개는 이미 암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대장, 직장 전부 절제했고요. 소장 끝을 연결했었어요. 처음에는 연결을 해서 항문으로 보게끔 했다가 안에서 장이 자꾸 터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잘라낼 소장이 없다고 해서 장루 수술만 8번 했어요. 힘든 수술 끝에 장루를 달았지만 장루 복원술과 피부 이식술만 30번 넘게 받았다는데요. 이런 것도 다 수술 자국이에요, 다. 19년 동안 수백 수천 번을 해왔지만 왜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건지. 2, 3일에 한 번씩 장루를 교체하는데 때로는 변이 밖으로 새어나와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짓무르는 고통도 여전하답니다. 저처럼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나오는 거라서 소화액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화액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헐고 좀 따갑고 아프고 쓰라리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긁고 싶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암 투병 후 남에게 신세질 일도 많아졌답니다. 종순 씨 나왔어. 아이고 언니. 지난번에 부탁한 거. 그거 사왔어. 아이고 감사해요. 건강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식이섬유라는 걸 알고부터 열심히 챙겨 먹으려 하지만 장 봐오는 일이 쉽지 않아 이렇게 매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혼자 있으니까 시장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반찬거리 이런 거는 제가 가끔 사다 주고 밖에를 못 나오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8만 원이 넘는 가격. 한번 이만큼 산 걸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만큼씩 최소 5번은 사온다는데요. 냉장고 2대가 꽉 찰 정도로 많지만 사실 그리 많은 양이 아니랍니다. 대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더 많이 신경 써서 먹게 되더라고요. 채소를 80가지 정도 골고루 먹어줘야 된다는데 채소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냉장고가 그냥 꾸역꾸역 쑤셔 넣게 되더라고요. 잘 챙겨 먹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장암 수술 이후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채소 한 번 손질만 해도 온몸이 아프고 쑤신다는데요. 신경 써서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조리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료는 반드시 잘게 잘라야 한답니다. 이 정도 길이요. 그리고 이젠 먹기만 하면 될까 싶지만 사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남들처럼 장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잘라서 삼켜야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아예 없고 소장도 3분의 1 정도도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이 정도 길이다 그러면 벌써 장이 막혀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몰라가지고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 종류라든지 그런 긴 거는 못 먹어요. 이렇게 잘게 자른 음식도 혹시나 그대로 넘어가서 문제가 될까 봐 씹고 또 씹고. 아무리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라지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벌써 19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늘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늘 아프고 따갑고 막 이런데도 이게 또 적응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모든 질병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장. 대장암은 장 속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소화기내과 김정호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무려 30에서 40조 개나 되는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이 무게만 2kg 정도로 거의 장기 하나 정도의 무게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생물은 대장 속에 몰려 있어요. 재밌는 건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구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이 A형, B형, O형으로 나뉘듯이 사람마다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분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정 균이 우세한 장 체질,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균이 많은 체질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프레보텔라와 박테로이데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대장에 가장 많이 사는 미생물입니다. 프레보텔라형은 채소나 곡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박테로이데스형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주로 발견됩니다. 원래 한국인의 장은 식이섬유를 많이 즐기는 식습관 때문에 프레보텔라형이 더 많았다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 박테로이데스형 식습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곡물과 채소, 발효식품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평화로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보텔라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며 장벽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류, 버터, 치즈,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이 식탁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장은 프레보텔라형에서 박테로이데스형으로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채식 위주로 자라던 아이에게 갑자기 삼겹살 3인분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식단이 들어오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식이섬유를 먹고 살던 프레보텔라균은 먹이가 사라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바로 고기, 지방,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박테로이데스형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균들은 장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담즙산을 변형시켜 발암물질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험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평소 육식 중심의 식단을 먹던 사람들과 채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던 사람들 각 2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간 서로의 식단을 바꾸어 섭취하게 했더니 단 14일, 불과 2주 만에 장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를 하루 14g에서 55g으로 늘린 고식이섬유 식단 그룹은 장내 환경이 좋을 때 생성되는 단쇄 지방산인 부티리산이 늘고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지만 식이섬유를 66g에서 12g으로 줄이고 지방을 많이 늘린 서구식 식단 그룹은 2주 만에 염증 지표가 증가했고 대장암 환경을 만든다는 2차 담즙산인 독성 물질이 4배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배달 음식이나 외식에 익숙해져서 기름지고 서구적인 장 상태, 박테로이데스형으로 장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도 2주만 식습관을 바꾸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
대장암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결국 식이섬유 섭취량이 대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기나 인스턴트 같은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2주 만에도 장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열심히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최종순 씨의 건강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최종순 씨는 장루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긴 채소는 거의 드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이섬유의 종류가 다양하게 공급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을 돕는 성분이 아니라 암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암이 한번 완치됐다고 해서 암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암을 앓았던 분들은 2차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식단을 계속 유지한다면 영양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